하여튼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최저가 없는 대학도 있지만, 네네. 네, 뭐 한양대가 대표적이다마는 이 수능 최저 요구에 대한 부담이 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권 네네.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이 한 8,900명 좀 넘죠. 그 중에 네네. 81.5% 그러면 7,300명 가까이 최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을 잘 이용해서 논술 준비도 해야 되지만 정시 수능도 함께 준비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보는 대학들이 이제 주요 대학들이 주로 논술 전형을 본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요 대학의 논술 전형을 보는데 주요 대학의 논술 전형은 거의 대부분 최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학생들이 이 수능에 대한 준비와 논술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준비와 논술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하면서 내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어때요? 제자들 가면 이제 상위권에서는 한양대가 체제를 안 보는 거고요. 네네. 중상위권 들어가는데 건대가 안 본단 말이에요. 네네. 학생들이 논술 노리는 애들은 교과나 비교과의 경쟁력이 없어서 이제 논술로 가고자 하는 건데 네. 예전에 체제를 반영했던 건국대가 안 하니까 경쟁률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엄청 올라갔죠. 네. 그만큼 이제 수능에 대한 부담 없고, 네네. 근데 실제로 논술을 못 쓰는데 합격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그렇죠. 질문인데. 모든 전형은 그 전형을 제일 잘해야 합격하는 거지. 네. 논술 전형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높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논술을 잘하는 게 맞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수능 체제를 이제 그 없애는 때의 어떤 그런 효과, 물론 지원율이 높아져서 대학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홍보나 학생들의 어떤 모집에 이런 부분이 원활할 수 있지만 네. 허수가 너무 많이 이제 지원한다. 예, 다시 얘기해드리면 실제 시험 보고 싶은 학생들의 심리를 실제 교묘하게 방해할 수 있는 정말 아이들은 자기가 100대 1이냐 50대 1이냐 그렇죠. 그 체감하는 어떤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실질 반영률이 아무리 낮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안심을 시켜도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일까지 상당히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그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없애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을 할 때 학생들은 거기에 맞게 전략을 분명히 여기에 지원자 중에 경쟁률이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은 다가 아니다. 항상 그런 식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에 대한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계신 선생님, 특히 우리 기상대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네.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고 그대가 원서를 쓰는 대학이 최저 기준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결국 논술 문제의 성격을 들어가 보면 뭐 사실 인문계 논술은 국어 사회하고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는 이 논술에서 주어진 그 제시문으로 주어지는 그런 자료나 이런 텍스트들이 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기 위해서 대학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공교육 정상화에 대학이 기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든 그걸 다 같이 목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능 출제 범위랑 논술 출제 범위가 사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내신도 안 좋고 모의고사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내신도 안 좋고 모의고사도 안 좋으니까 아 그럼 저 수시로 가야 되는데 논술이라는 답까지는 왔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최저 적용 안 하는 대학으로만 6장을 딱 부르고 수능 소위 수포 수능 포기 딱 하고 논술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지금 그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6장을 학생들이 이제 보통 이제 쓴다라고 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워낙 이제 대학의 편차가 또 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교 또 중상위권 대학교, 중위권 대학교 나눠서 쓰는데 실제는 대학마다 약간 난이도의 어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제 그 난도 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인식 못하고 무조건 기회라고 다 쓰는데 결국은 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풀 수 있는 문항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런 대학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분명히 6장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몇 장에 해당하는 카드를 차라리 조금 더 수능 성적을 올려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학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러 한두 장에 써놓고 거기에 맞춰 자기가 더 정시 공부를 주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그래야 또 역시 논술도 그렇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가 같이 간다는 느낌으로 학생들이 해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수능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논술 자체도 결국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포기하고 논술 전형으로 내가 대학을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논술이 글짓기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포기하고 논술을 준비하니까 오늘부터 일기를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100일장을 한번 고루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논술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하나도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능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이 이제 상위권은 뭐 3개 합, 아까 서강대가 대표적이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2개 합을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2등급, 안 돼도 3등급을 충족시키는 또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어는 실제로 70점만 넘기면 또 3등급이란 말이에요. 네. 80점 넘기면 2등급이고 뭐 이런 맥락에서 수능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면서 논술도 공략해야 결국은 6장의 원서를 쓸 때 선택폭이 넓어요. 우리가 이제 대학을 서열하면 안 되는데 네네. 소위 이제 학생들이 말하는 중위권 대학의 논술에서는 합격을 아이들이 못하고 네네. 오히려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합격하는 사례들도 많단 역전 말이에요. 사례가 많이 나오죠. 네, 저도 작년에 깜짝 놀란 게 중앙대 가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연대 경제학과 들어가는 애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체제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네네. 뭐 더 나아가서는 내 경영에 대한 고른 득점이 되면 정시에 대한 자신감도 있죠. 네네. 그러면 논술 전형 쓸 때 네. 과감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도 써보고 네네. 그다음에 점수에 맞는 소신도 써보고 그다음에 수능 이후에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보험성이죠. 네네. 뭐 네. 안정지원도 써볼 수 있는 건데 뭐 지금부터 선생님 올해 논술 최저 없는 대학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은 아니다라는 말씀. 좋은 전략이 아닌 거죠. 전체 입시 준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더더욱. 네. 알겠습니다.